김용남으로 인해 60년 이상의 민주당 가치가 모두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가슴속에 좀 답답하게 맺혀있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해왔던 유튜브 채널들이 왜 이렇게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지 참 슬프네요. 오랫동안 이 땅의 정치를 진심으로 지켜오고 응원하고 개혁을 열망해온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요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충격, 그리고 또 환멸 이런 걸 느껴요. 그동안에 믿었던 모습이 한마디로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곤 해요. 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탄식이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광장에서 촛불 앞에서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던 그들이 막상 권력을 쥐고 기득권이 좀 되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패권을 위해서 동지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그 뼈아픈 배신감이 이 가슴 속에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윤석열 탄핵을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윤석열 탄핵하라, 3년은 너무 길다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통령님 만들기에 정말 다들 한 목소리를 내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셨고 또 한동안 대통령님의 주제를 잡고 명팔인만 하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타켓트가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조국 대표를 향해서 화살이 돌아서는 거 보고 이게 뭐지? 배신감도 들고 환멸감도 들고 막 그래요. 조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제가 어떤 분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 그래도 그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말들을 해요. 근데 조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고 들어보니까 맥락이 없고 그냥 조롱과, 어떤 때는 막 거의 사실도 난무하고 그냥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팔면서 잘못된 것들은 없어. 그런 것들은 도저히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동지의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나? 오직 독점 패권에 집착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평택을 재보궐선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친민주당 아닙니까? 친민주당 친조국 아닙니까? 또 친진보고.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과 친민주당 이 유튜브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지다, 우리는 연대, 검찰 개혁, 막 그런 얘기를 항상 구호처럼 항상 달고 살았죠. 그죠? 노무현 정신 이런 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구호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나? 정말 그 구호들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그렇게 들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이 조국 후보는 동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조국은 민주당의 파일을 빼앗아가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일 뿐인가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바람이 있고 꿈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10년 안에 조국이 대통령 한번 돼서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에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금메달 한번 따면, 그러면 조국 대통령 한번 초청받아 가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요번에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공격, 특히 김용남 후보를 공천할 때도 그 잘못을 지적해왔고, 훼손되는 가치와 또 정체성, 더 나아가 민주진보 진영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 공천은 매우 부적절한 공천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농지법도 나왔고, 과거에 그 사람의 발언 문제가 많잖아요. 농지법도 해명이 안 됐어요. 차명대부법 의혹이 터졌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녹취록 아니라고 했는데 또 녹취록 또 나왔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빼박이거든요. 수사 대상이에요. 당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것도 없어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 이것을 비판하고 비평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해줘야 되는 미디어가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아무리 상업적 목적으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하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을 비추고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던 유튜브들이다 보니까 구독자들, 청취자들이 전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부정한 일에 입 다물고 잘못돼 가는 거에 입을 다물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왔던 촛불의 정신이고, 이게 정말 우리 함께 외쳐왔던 검찰개혁, 우리는 동지다, 항상 우리는 연대해야 이기고 단결해야 되고 개혁과 혁신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가 이게 맞나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환멸이 느껴져요. 저 목소리 다 쉬었죠. 우리 아들 응원한다고 목소리 쉬은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 나오신 선배가 있어서 선배 지지 연설 해주고 와갖고
목이 다 쉬었어요. 진짜. 저는 아직도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이면 민주당을 꼭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은 정치인들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같이 저런 분들은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주고, 또 사회에 또 정치권에 어디든 여러분 잘못돼 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이번에 진짜 기회라고 봤거든요. 이게 지금 다가오는 뭐 23대 국회의원 선거나 또 아니면은 정상적인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보궐선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좋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민주당도 괜찮고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가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면서 조국 대표 같은 자리, 굉장히 아주 선명한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로 인해 전국적으로 한 발 더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로 갈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다당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 기초가 될 수도 있었어요.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서 승리하면 원내 교섭단체로 가는 그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나는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 이 양극 체제가 이번 기회에 그게 흔들릴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안고 있는 이 양당 대결을 이번 기회에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봤거든요. 덩치가 커질까봐, 진보 진영 내에 맹주로 올랐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체제가 흔들릴까봐 의혹이 있든 말든, 차명 대부업 운영을 했든 그 의혹이 있든 말든 무조건 우리 후보가 돼야 한다.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득권이 된 정당의 추악한 모습이라고 봐요. 거기에 전부 입을 맞추고 카메라를 맞추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까지 해온 말이 전부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일부 유튜브 채널들의 행태를 보면 진짜 한매를 느낍니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이제 공정한 언론도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자와 뭐 조회 수익 뭐 그리고 막강한 슈퍼챗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강력 지지층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의 도덕적 결함을 정직하게 비판하거나 뭐 조국 후보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할 수밖에 없겠죠. 뭐 유튜브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민주당 후보의 도덕적 결함을 정직하게 비판하거나 뭐 조국 후보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구독자들에게 내부 총질로로 몰려서 슈퍼챗 날아가고 구독자 날아가고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익의 줄이 끊기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돈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똑같은 프레임을 복사하듯이 계속 유포합니다. 김용남의 사채업 의혹은 선거철 공세일 뿐이고 조국의 출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만 가지고 온다. 그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령적인 막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보여줬던 정의로운 모습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성에 맞춘 돈 벌기용 기획된 정의였던 셈인가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니까 무엇을 해도 무죄가 되는 이 위험한 선민의식이 그들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울산 사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직접 실무 협상하고 합의한 경선 룰마저 불리해진 것 같으니까 역선택 정황이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평택에서는 자기들 후보의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선임으로 과정이 불공정해도 괜찮고 우리 후보가 버드덕해도 괜찮다는 오만입니다. 진짜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달고 나오면 사채업 의혹이 있든 단일화 약속을 헌치짝처럼 깨버리든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완전 유권자의 상식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심판받을 거예요. 아니 누가 좀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런 방송을 하면 민주당이 손해간다 이거야. 그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민주당 측에서는 안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맞냐고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올바른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 얘기할 때도 아니잖아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선거하고 있거든. 이 선거 기간 중에 무슨 당권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김용남을 갖다가 여러분 저걸 다 덮어주면서 당이 결정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 영남권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서 오는 판단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당대회만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냐고. 민주당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 있는데도 그거 몰라. 못 느끼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거를 이 문제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전남에서도 안방에서 지금 작살 나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 아사리판 된 걸 몰라. 근데 이 선거가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자인가 몰라.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된대.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쩌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고 지금 선거하는 거 보세요. 당대표도 올라가서 후보도 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당대표 뭐라 하던가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하시던 분들은 우리 다 찍어줘야 됩니다 하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리고 여러분들 김용남의 지금 저 말도 되지 않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당이 침묵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 찍어달라고 김용남 찍어달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지금 등 돌린 사람들이 민주당 빼곤 다 돌린 것 같거든요. 아직도 끄떡없이 이기고 있대.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평택을이 즉 김용남이가 30%대를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나는 조국이 100% 이기고 있다 보거든요. 저의 판단으로는. 김은선의 판단으로는 난 조국이 지금 많이 앞선다고 봐요. 평택 시민들은 사채업자, 대부업자 찍어주겠어요? 김용남이 찍어줘갖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줍니다. 안 찍어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사진 걸고 운동하는 자체가 썩은 거예요. 진짜 대통령님을 팔고 안 팔고도 마음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맞아요. 저는 확실하게 조국으로 돌아섰다고 봐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국의 확실한 당선 확률이다. 저는 조국의 당선 100% 확신합니다. 부산이 난리가 났거든. 지금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박빙이야. 하정우하고 한동훈 싸움으로 여러분 안심번호 없으면 여러분 전화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전화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 있죠? 다른 여론조사 말고 각 지역에서 뭐 당내 경선이나 후보자 간의 단일화할 때 여론조사 단일화 조사에 여러분들 전화 받아보신 분 국정 지지도 조사 이런 거 말고요. 당내 경선 그리고 각 지역의 정당 간의 지지도 적합도 안심번호가 등록이 돼야 그 안심번호로 샘플을 만듭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서 안심번호 등록이 되신 분들은 아마 무작위로 할 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안심번호 등록이 아예 안 되신 분은 거의 아예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울산에서도 안심번호 등록을 했잖아요. 자 전화가 오면 전부 다 전화기를 들고 오늘 내일 정도 무조건 그거 차단하지 말고 전부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된다. 결집력이 생기잖아요. 전화 무조건 받는 거다 한단 말이에요. 응답률이 높으면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은 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게 신빙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언론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심번호 등록이 아니 그냥 무작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시면은 부산시에 경남이면 경남에 등록된 전화번호면 도민을 상대로 그냥 부산 시민을 상대로 그냥 뭐 1000명이면 1000명 500이면 500 그냥 무작위 돌립니다. 무작위로. 근데 샘플 만들어가 하거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지?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응답률. 우리 내란 전국 때 김문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김문수 응답률 엄청 높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잖아. 그 윤석열이가 내란을 저지르고 비상계엄을 했는데도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울산에서도 여러분 그 응답률 적극 받아버린 거예요. 어디서? 진보당 쪽에서 받을 확률이 높죠. 진보당 분들은 전부 안심번호 등록 당합니다. 여론조사를 팍 돌리니까 여론조사 샘플이 300개, 500개, 1000개 몇 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조기에 전화를 너무 잘 받아버리니까 원래는 이 내한테도 전화 오면은 내가 안 받아버리면은 한 개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샘플을 돌아가 그리고 500개 만들어질 때까지 돌리거든요. 내한테 계속 오는 게 아니라고. 이 안 받으면 숫자가 안 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았어. 그러면 1 여러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으니까 그 샘플이 빨리 차버리지. 뭔 말인지 아시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500개를 돌렸으면 500개가 금방 차버린 거예요. 오전에. 대략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일화를 하든 경선을 하든 캠프에서 전화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전화 달라고 또 문자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전화도 한단 말이에요. 단일화 경선이기 때문에 각 당마다. 그럼 진보당은 진보당에 지지층들한테 문자 막 돌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 김상훈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500개 차면은 딱 두 캠프의 관계자 내지는 본인이 딱 들어가서 그거를 데이터 오픈하거든요. 그전에는 그 데이터 오픈이 안 돼요. 그거 오픈하면 불법이라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기간에 전화해수도 안 되고 거기서 알려주수도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그 샘플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하고 물었겠죠. 민주당 측에서. 이 김상우 캠프 측에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한 예를 들어 500개면 지금 한 벌써 한 400개 끝나고 벌써 400개 끝났단 말입니까?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멈추세요 한 거예요. 왜? 졌다고 판단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특정된 세력을 규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 특정된 세력을 규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당 쪽에 물음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답이 역선택이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김상욱 의원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역선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들, 민주당 쪽에 김용남을 무조건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극적 전화를 받기를. 그리고 두 번째, 역선택도 있다는 거죠. 평택에 김용남이의 당선을 원하겠어요? 조국의 당선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김용남의 당선을 원하죠. 누가? 보수 세력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남이 30%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대부업자 소리 듣는데도 그게 30%가 나오니까 괜찮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막은 텅텅 비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쏙 가죠? 그래서 조국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김우선 TV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말했잖아.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그 유튜브들은 왜 저렇게 조국을 비난할까? 진짜 조국이 문제가 있어서 비난을 할까? 김용남이가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썩어가 있는데도 왜 썩은 과일을 팔까? 왜 그럴까? 촛불과 검찰개혁과 과거의 조국 수호까지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윤석열을 구속하라까지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는 조국을 공격하고 왜 김용남을 찍어줘야 된다 외치겠습니까? 대단히 그 안에는 대단히 정치적 어떤 해석이 있고 그 안에는 여러분 대단히 뭔가 미묘한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죠. 지금 당대표 경선 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또 어제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연설이나 조국 대표의 유세장에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 자 내가 A라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내가 진짜 나는 종이컵 후보를 지지해. 그런데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여러분 아시겠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종이컵을 지지하는데 내가 왜 이 물병한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카메라를 들고 여기에 간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는 민주당을 응원하고 민주당 김용남을 지지하면서 조국한테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 유튜브를 또 어떻게 컨셉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좀 무리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유튜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유튜브들이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가장 이 유튜브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진보 진영의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다들 성장한 과정 속에 가장 여러분 영향을 주고 거기에 가장 도움을 주고 영양분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 그 컨셉 바로 그 촬영의 대상자 여러분 바로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거. 과거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할 때
이재명을 비추는 유튜브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때 전부 문재인을 응원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없었어요. 거의 관심 없었어요. 한두 명, 세 명.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낙연과의 경선 중에 여러분 사실은 가장 유튜브가 많이 붙은 데가 처음에는 추미애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신 분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 김남국이 수행해 다닐 때 그때부터 대동세상을 외치면서 전부 추미애를 응원하고 추미애를 찍었던 유튜브조차 제주도 경선 이후 돌아선 거예요. 전부 추미애를 응원하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 판단하고 추미애 후보님 또 응원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튜버들이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낙선하셨어요. 낙선하시고 정치검찰들의 무리한 진짜 조작수사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내에서도 친낙계가 쉽게 표현하면 수박 가르기가 시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응원을 많이 받았죠. 모든 유튜브가 진보 진영은 전부 이재명 비추기, 이재명 대통령 응원으로, 이재명 대표 응원으로. 그래서 성장했어요. 좋아요. 어떤 과정을 겪든 윤석열 탄핵까지 쭉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재명 후보를 비추고 응원하던 방송들이니까 그 구독자가 누굽니까? 전부 민주 진보 진영의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전부 구독을 해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를 다 미기 살리는 구독자가 된 거죠. 나눠먹기로. 그 전에는 여러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게 어디예요? 바로 공장장. 그때 방송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잘리고 해서 만들어낸 게 겸손은 힘들다 아닙니까? 이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로. 그런데 더 막강하게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전부 이재명 대통령 비추고 이재명 대통령 응원하면서 그 구독자들 나눠먹기, 그 구독자들이 그래서 5만, 6만, 10만, 20만, 30만 또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하고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그래 왔던 유튜브예요. 그래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윤석열과 싸워온 훌륭한 유튜브들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선되어서 자 지금 청와대로 갔어요. 이재명. 그런데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대통령님 되셨거든.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찍는 사람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 또 이것도 시원시원하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소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당을 응원해 오던 거기 안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뭐예요? 당 내에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그 권력 싸움들을 만들고 권력 싸움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우리가 진짜 끝까지 지켜줄게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들은 전부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당 안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님 당선되고 나니까 당 안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의 이재명이 필요한 거야. 누가? 자기들을 밥그릇 챙겨줄 유튜브의 주연 배우가 필요한 거야. 거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게 박찬대, 정청래예요. 당대표 경선에서 두 갈래로 째져졌어요. 박찬대를 미는, 정청래를 미는 이 두 유튜브들이 갈라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똑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구독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에서 조국을 까고 민주당을 응원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표가 갈라서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고 근데 박찬대가 인천시장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온다고 봐야죠, 당권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고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고 흔히 말하면 김민석 총리를 정청래 현 당대표를 그 싸움이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다? 바로 민주당을 응원하는 세력들이 전부 구독자다 보니까 그 민주당을 편들어줘야 되고 민주당을 무조건 이야기해야 되고 민주당이 옳다,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국은 안 돼, 조국이 뭔데, 조국 저거 안 돼. 지금 유튜브들이 대응이든 뭐든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돼. 왜? 강하게 김무선 TV처럼 조국을 응원하지를 못해요. 드러내놓고. 지금 김용남은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고 저렇게 문제가 심각한 의혹들이 있고 저거는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막 정당 간의 경선도 중단시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막 공천이 완전히 희한하게 됐거든요. 경선 과정
과정 중에서도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진짜 공정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원체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니까 초반에 전부 여론조사가 뭐 거의 뭐 10% 20% 차이 나니까 완전히 거기에 여러분들 완전히 홍킹 간 거예요. 어깨 뽕 들어가갖고. 그래서 어떤 후보를 내도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님 이름만 얘기하고 대통령님 사진만 갖다 걸어놓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대통령님이 한마디 해주면 쭉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추미애 후보와 붙었던 바로 여러분 KBS 아나운서 출신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이현주 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띄워주고 대통령님을 위에 주고 대통령님 앞에 세우면 끝나는 거야. 왜?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훨씬 좋거든. 대통령님 딱 나오면 대통령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대통령님이 뭔가를 이 사람이 참 일 잘하지요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 아들이 이제 타격을 입기 시작했거든. 유튜브가 올바르면요, 이 공정과 상식에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브가 그나마 뉴스성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들이 많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아주 청량해집니다. 김상국이가 이겨야 되는데만 꼽혀 있는 사람은 지금 진보당과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역풍 룰을 뭐 어겼니 개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수dob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시켜도 그 잘못은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민의 정치의 경선 과정에서 이건 안 맞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민주당 응원하는 방송은 안 물어, 선TV로 문제를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김은선 전만 꼴 보기 싫어. 자기들이 볼 때 조국을 까야 돼.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조국을 까면 유튜브에 슈퍼잭이 많이 나와. 그리고 구독자가 민주당 사람들만 있어. 전부 구독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죽어도. 근데 구독자들이 현명하신 분들은 이 개 미쳤네 하거든요. 인마들이 유튜브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혼란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다. 이거는 완전히 상업적 목적으로 그냥 돈 빨아먹는, 우리한테 발대 꽂아서 돈 빨아먹는 거다. 이것들은 진짜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모르고 들어가갖고 가들의 가스라이팅에 쏘한 사람들은 대가리 가스가 차갖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각 상태에 빠짐. 지금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정의도 없어요. 과거에 촛불도 없어요. 조국에 대해서 여러분, 조국이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말도 안 소리를 해요. 그냥 조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김용남이가 잘못돼도 그냥 민주당이니까 끝까지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죽어봐야 저승을 알죠. 예, 제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 선거 끝나고 나면 유튜브들은요, 여러분 쪽쪽 빨아먹고, 여러분 요 선거 끝나고 나면요 이제 당장 이제 유튜브들이 이제 바꾸죠. 민주당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요, 진짜 민주당이야말로 이기적이네. 민주당 너거는 너것밖에 모르나. 대통령 선거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통령님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우리 잘할게 이랬잖아요. 민주당 또 그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도 욕 안 했어.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할 때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그렇게 욕하다가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조국혁신당을 많이 안 깠어. 근데 대통령님 당선 딱 되자마자 또 시작을 해. 졸라 양아치고 내가 볼 때는요, 비굴하고 진짜 이기적입니다. 직배이 몰라. 직배이 모르는 거야. 지금 뭐 유튜브들이 뭐 대단히 그래갖고 여러분 정치적 식견이 있어서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 전국의 흐름을 잘 읽어서, 여러분 전국의 흐름을 그만큼 잘 읽어서 여러분들 조국 까고 김용남이 편들어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대형이든 대형 아니든 간에 공정과 상식 위에서 하는 유튜브 빼고 그냥 김용남이 당선시켜야 된다고 들고 다니는 것들은요, 골비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돈벌이에요.